예, 먼저 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앞에 상담 시간에 좀 제가 길게 써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차트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 일단 그 단기적인 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하락이 또 이번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걸 좀 크게 보여주시면, 제가 보는 부분은 여기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 며칠 동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 추세까지 회귀가 나오게 됩니다. 좀 세게 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내려오는 21선까지. 그러니까 1번까지 회귀할 거냐, 2번까지 회귀할 거냐,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1900까지는 여기서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다져주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지지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다져주는 거를 전망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지금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또 아까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올라왔을 때 일단은 현금으로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1900 근처 정도 올라오게 되면 밑에 있는 종목들, 21선 밑에 있는 종목들에 믿을 것이 없는 종목은 철저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장을 전망해 드리고요. 조금 지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6개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현상인데요. 그게 뭐냐면 풋 옵션에 외국인이 지금 어제 오늘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풋 매도. 풋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고요.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게 되면 저가에, 풋 옵션을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게 되면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요. 어제 200억, 오늘 126억, 한 330억 정도 풋 옵션을 팔았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 풋 옵션이라는 게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 급등했던, 주가가 급락하니까 급등하는 풋 옵션을 판 겁니다. 어제 팔았는데, 그때 개인은 거꾸로 200억을 지금 사고 있죠. 개인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외국인은 이제 그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했을 때 하락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900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2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현금으로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시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요. 시장을 좀 길게 보시면 주봉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길게 보게 되면 시장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항상 조정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를 저점이라고 얘기하시죠. 2009년도 이후에 시장이 2008년도 이후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상승입니다. 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추세를 제가 그어드리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런 추세선이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작년 한참 안 좋을 때도 이 선을 지금 지키고 올라온다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의 구간을 줄 텐데 작년에 이게 큰 고통이 있었고요. 작년 초에 일본 대지진 관련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지진 때 보시게 되면 강하게 빠지고 V자로 올라옵니다. 우리 시장의 특징은
하락이 나오면 V자로 급반등이 나오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입니다. 되돌아가서 보시면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급반등 시기에 바닥권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신 분들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주가가 급락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주가가 급락 시 풋 옵션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는 주가가 급등할 때 수익이 나는 콜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이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공포지만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이 당시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보시게 되면 100억 이상의 200억 가까이 옵션에서 그러한 매매 행태를 보이고 난 다음에 V자 급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하나 내드릴 부분 전차 군단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여기서 어제 오늘 어제 급락이 나왔죠. 어제 처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잘 가던 주식이 시장 하락 때문에 결국은 10% 미만의 손실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15%에서 20% 이상의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다시 V자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V자 반등을 준다고 할 때 얘는 계속 죽고 나머지 안 좋았던 종목들이 V자로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라는 거죠. 이 당시에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주도주는 죽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간다고 하게 되면 또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다르지만 시장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그 종목의 사례 이 당시에 잘 갔던 종목이 빠지고 급반등을 주는지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사례를 좀 보시게 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아차라는 종목이 죽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 잘 가던 종목이 결국은 상승하지 않을 거냐,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기아차 절대로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였지만 시장이 V자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던 주식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결국은 작년 4월 역사적 신고가를 보였는데요. 이때 잘 갔던 종목이 이런 하락과 같이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이때 잘 갔던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이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이때 잘 갔던 종목들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잘 갔던 종목들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올라오는 주식이 빠지고 여기 와서 시장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3월 달에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이 추세를 유지하게 되죠.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수급주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수급주체가 계속 이 하락할 때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돌게 되면 결국은 이 수급주체에 의해서 올라오거든요. 실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 수급이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 주도주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 당시에 조선주들이 잘 갔는데요. 조선주들. 차트 보시게 되면 같은 개념입니다. 작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떠세요? 잘 가던 종목이 시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똑같이 빠지고 결국은
원위치로 올라갑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 밑에 보시게 되면 수급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지금 저는 요 개념으로 똑같이 삼성전기와 예를 들면 기아차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과 연동돼서 주도해서 올라왔던 종목에서 시장 여파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근데 여기 수급 주체를 보시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데 오히려 저는 매수하시라라는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기아차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기아차, 현대차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은 하반기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뿐인데 여기서 오히려 저는 비중을 늘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정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등 시에 낙폭 과대했던 기존의 부실한 종목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기존에 안 좋았던 화학, 철강, 조선, 건설 다 버리시라는 겁니다. 예,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 올라와서 최소한 50% 비중을 주도주에 담으시라. IT,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50%의 포트를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시간이 지금 특별 그 상담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있어서 리치맵 사이트에서 방송 끝나고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9시 반부터 끝나고 바로 제가 돌아가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부터 리치맵 사이트 오시게 되면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정도 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바닥에 다져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대응줄 잘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